안녕하세요. 3D 메이커스 랩입니다. 전 추가과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써봤을 프로그램, 바로 스케치업이죠. 오늘은 그 스케치업에 대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케치업은 정말 직관적이고 편해서 모델링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이걸 그대로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렌더링이나 이미지 작업용 모델링이랑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모델링은 조금, 아니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 생각보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출력이 잘 되는 스케치업 모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스케치업 모델링 이대로 출력해도 될까요? 렌더링용 모델링은 보기에 예쁘게만 만들면 그만이죠. 근데 3D 프린터에는 눈이 없어요. 얘는 두께와 형상이 실제로 존재해야만 이걸 출력해야겠다 하고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선만 있거나 면만 만들어 놓은 구조물은 우리 눈엔 멀쩡해 보여도 프린터 입장에선 이건 실체가 없어 하고 오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출력용 모델은 매니폴드 형태, 즉 빈틈없이 꽉 찬 솔리드 형태여야 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여야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비매니폴드 정리 꼭 필요할까요? 이건 진짜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속 안에 겹치는 면, 불필요한 선이 남아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건 슬라이싱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키거나 출력 도중에 실패를 일으키기 딱 좋아요. 특히 계단 밑이나 벽 안쪽 같은 숨겨진 공간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생기니까 엑스레이 기능이나 가면 보기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면의 방향도 중요해요. 푸시푸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면이 뒤집혀 있을 때가 있는데 색이 다르면 그게 면이 뒤집힌 겁니다. 이걸 그냥 흰색으로 덮어 씌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나중에 슬라이서에서 오류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버스 페이시스 기능으로 면의 방향은 올바르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큰 모델은 분할이 기본입니다. 졸업작품처럼 큰 건축 모델은 한 번에 출력이 어렵죠. 프린터 크기가 보통 25x25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출력 가능한 크기 단위로 층별 또는 구간별로 나눠서 출력해야 돼요. 이걸 아무 데서나 자르면 조립할 때 접합선이 너무 눈에 띄거나 조립이 어렵거나 심하면 출력 실패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티 안 나게 출력 안정성도 챙기면서 적절한 위치에서 자연스럽게 분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원래보다 좀 과장하는 게 좋아요. 실제 건물의 손잡이나 창살, 난간 이런 디테일들 있죠. 그대로 비율만 줄여서 출력하면 너무 얇아서 출력이 안 되거나 뭉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델링 상태를 보고 디테일을 살짝 두껍게 조정하거나 보강해주는 방향으로 수정 제한도 드리고 있어요. 너무 작으면 어차피 안 보이거나 망가지니까 조금 두껍게 해서 출력하는 게 낫습니다. 보여야 할 건 보여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STL 파일로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단위 설정을 밀리미터로 해주셔야 됩니다. 슬라이싱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밀리미터를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위가 맞지 않으면 스케일이 이상하게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어요. 또 STL로 내보낼 때는 현재 선택 영역만 내보내기 설정도 체크해주세요. 그래야 불필요한 파트는 빠지고 STL 파일이 훨씬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요점은 출력 가능하게 모델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입니다. 보기 좋은 게 출력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3D 프린터는 겉모습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잘 되도록 미리 설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 준비하시기 어렵다면 저희 3D 메이커스 랩에 편하게 문의주세요. 모델링 수정이나 STL 변환, 슬라이싱, 서포터 설정, 출력 후 서포트 제거까지 전 과정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작업 전 모델 상태가 궁금하시면 모델 파일만 보내주셔도 무료로 검토해드리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 실패 없는 졸업작품 완성하시길 바랄게요.